네, 안녕하세요. 이슬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카나리아 바이오라는 종목을 문의를 주셨고요. 이름이 살짝 생소한데 혹시라도 이 종목을 보유를 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일단은 뭐 문의 주신 분도 현재 매수가를 좀 보니까 손실 중에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1일 37,300원의 매수, 무상증자가 끝난 걸까요? 오늘 너무 급락하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좀 쉽게 말씀드려서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이제 근본적으로 하락하는 이유는 무상증자에 대한 연기 때문에 급락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오늘 하락의 원인은 이게 이제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무상증자가 지금 연기가 되면서 2023년 내년 이제 2월 달로 이제 2월이 됐어요. 굉장히 오래 남았죠. 지금 한 6개월가량, 반년가량 남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오래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 이슈들 보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급등을 해요. 일단 무증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권리락이 풀리고 난 이후에 급락도 많이 나옵니다. 혹시라도 이전 영상들 안 보신 분들은 노터스, 공구우먼 차트 꼭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영상도 많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가 좋은 거냐라고 본다면 저는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좋은데 왜 상승하냐라고 또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증자수, 주식수를 늘리는 만큼 단가가 하락이 되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딱 시각적으로 봤을 때 어떤 효과가 일어나느냐,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해 보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좀 몰리게 됩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몰리니까 급등을 하게 되겠죠. 그것도 보시면은 잘 가는 거는 뭐 3연상, 4연상, 5연상까지도 갑니다. 근데 과연 이 무상증자가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본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주식수와 가격이 그만큼 하락했다라는 어떤 객관적인 수치만 바뀐 겁니다. 객관적 수치. 뭐 예를 들어 무증을 했다고 해서 기업 가치가 높아진다든지 갑자기 뭐 사업이 잘 된다라든지 이런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무상증자 자체가 장기적인 모멘텀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단순히 이제 이런 착시 효과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몰려서 상승은 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기업의 어떤 중장기적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느냐를 본다면은 상식적으로 봐도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주식수를 늘리고 단가를 낮췄다. 결국에는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이 무상증자에 대한 증자에 대한 부분들이 장기적으로는 이제 물량을 무겁게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무증으로 보고 만약에 들어가셨다라고 한다면은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좀 보셔야 돼요. 굳이 이거를 뭐 끌고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증전에 오른다고 해도 6개월이란 시간이 또 남아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제 공시가 나온 걸로는 이 신주 배정일이 좀 앞당겨질 수는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뭐 확실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어쨌든 공시가를 보면은, 공시에 대한 날짜를 보면은 최대 이제 내년까지로 좀 보고 있는데 굳이 뭐 6개월을 가져갈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트렌드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 모르냐면은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무증 관련 종목들이 좀 평소보다도 훨씬 더 많이 상승을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시장이 굉장히 좀 하락을 많이 하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시장의 그런 주도 업종이 굉장히 좀 부족했던 탓도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이런 무상증자 관련주들이 하나의 테마로 형성이 되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내년에는 또 한번 트렌드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굳이 여기서 무상증자 하나로 장기 투자를 하기에는 저는 좀 리스크가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렇게 그 무상증자가 연기가 된 이유가 있어요.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에서 최근에 이제 그 전환사채 계약을 맺었던 게 있습니다. 근데 이 계약 내용을 봐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전환사채 계약을 했을 때 전환가를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무상증자를 할 때. 이게 포함이 돼 있어야지 지금 예정대로 진행이 됐을 건데, 이때 전환사채 이제 계약을 맺을 때 무상증자를 하게 될 시에 뭐 우리 가격을 어느 정도로 맞춰주겠다라는 내용 자체가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뭐 허가도 안 받고 그냥 진행해버리면은 이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어긋나겠죠.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5,500원인데 여기서 2대1 무상증자만 해도 여기서 반가이로 이제 까지죠, 가격대가. 근데 이 사람들은 그대로일 거란 말입니다.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무상증자를 할 당시에는 이런 조건들이 있어야지만 지금 가능한 건데 어쨌든 지금은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연기가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언제 떨어져도 사실 안 이상합니다. 이제 무상증자로 인해서 오늘 하락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봐도 2,623원에서 최고가가 거의 52,100원까지 상승을 했죠. 이 거의 한 20배 이상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바이오는 또 기대감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급등을 하기도 하지만 그럴 만한 값어치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조금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번 PER 실적 추정치로 보면은 1900대가 넘습니다. PER이 엄청난 고평가라는 거죠. 물론 최근에 이제 이슈 자체는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 난소암 치료제죠. 그래서 오레고모밥 이게 이제 치료제 이름입니다. 이 난소암 치료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뭐 시총이 100조가 가느니 이러면서 이제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컸었던 탓에 이제 상승을 했던 건데 지금도 기대감은 있어요. 임상 3상까지 지금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쨌든 1상이든 2상이든 통과를 했다라는 거고 성공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지금 당장의 성과를 바라기가 어려운 게 내년 한 중반쯤에 결과 발표가 나올 겁니다. 그럼 1년 남았는데 굳이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선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걸 굳이 또 1년 기다릴 가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저는 좀 리스크가 크다고 봐요. 물론 이제 그 뒤에 이제 1년 뒤에 결과가 정말 좋게 나와서 뭐 정말 상용화까지 임박을 했다라고 한다면 또 추가적인 상승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어쨌든 손실자 입장에서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뭐 35,000원, 7,000원대면 고점이시죠. 지금 가격 대비. 그래서 고점에서 매수를 해서 이거를 1년 더 보고 간다라는 거는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죠. 얘가 지금 이 오레고모밥에 대한 선반영이 안 되어 있으면 괜찮습니다. 지금 뭐 바닥권에서 올라오면서 이제 나온 이슈로서 상승을 하고 있으면 볼만해요. 근데 어느 정도 지금 다 반영이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20배 가까이 지금 증가를 한 상황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장기적으로 좀 보유를 한다라는 것은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락을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본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현재 지지 라인이 무너졌어요. 이건 어디까지 지금 하락을 할지 모른다라는 거고 2차 바닥 2만원 수준인데 2만원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추가 하락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임상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은 내년 얘기입니다. 이게 진짜 막말로 뭐 5천원 이하까지 떨어졌다가 임상 좋게 나왔다고 해서 다시 만원, 15,000원까지야 뭐 나온다고 쳐도 내 본전까지 올 거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올 수도 있겠지만은 얘가 지금 어디까지 하락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무상증자도 6개월 남았죠. 그리고 임상 발표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1년 정도 남았지만 그 1년 동안 얼마만큼의 또 주가 하락이 있을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코멘트를 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바이오주 대세입니다. 이거 아니어도 굉장히 좀 기대를 받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바이오 종목군들이 또 가고 있고 또 개별 이제 뭐 치매 치료제라든지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도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굳이 뭐 선반영돼서 20배 정도 올라있는 고평가된 종목을 잡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오늘 그럼 영상을 여기까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저희 또 아테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의 주신 분의 매수가와 그 조건을 입력을 해서 한번 또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일 그리고 오늘까지 보유 날짜 바로 이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금방 이제 뭐 마무리가 됐습니다. 보유 날짜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이제 수익률이 이제 5% 정도 이제 달성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매도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작은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적으로 주식은 대응이 중요합니다. 지금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릴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2,600원에 샀는데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이게 뭐 2,600원에 샀는데 난 이게 뭐 20배 올라가서 5만원에 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라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운이 좋아서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지 모든 종목이 다 그렇게 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2,600원에 내가 매수를 했는데 10,000원에 팔았다. 그래도 뭐 한 5배가량 수익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목표선을 정하는 겁니다. 2,600원에 예를 들어서 내가 매수를 했다. 그럼 1차 목표가는 뭐 5% 수익, 10% 수익 이런 식으로 잘라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분할적으로. 이렇게만 쌓여도 여러분들 물론 이제 수수료는 조금 더 나가겠지만 이렇게 누적 수익률로 이때부터 가지고 오는 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1000% 올랐다고 하면은 누적으로도 한 1000% 정도 나와요. 다만 이제 분할 매도의 단점은 뭐냐면 좀 수수료가 많이 나간다라는 건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더라도 어쨌든 리스크 방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춘다면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2,600원에 샀는데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10,000원까지 갔다가 쭉 내려가죠. 이렇게 되면 다시 손실 전환이 돼버립니다. 그치만 분할 매도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10,000원 선이 왔을 때 내가 목표가가 중간에 뭐 3,000원, 4,000원, 5,000원 이런 식으로 잡아놨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얻은 수익이 있기 때문에 다시금 손실로 전환이 돼도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익을 볼 때 수수료를 조금 감안하더라도 분할 매도는 리스크 차원에서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5% 수익도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얘가 반등 나올 때마다 목표가 달성을 해가면서 쌓인다면은 2자릿수 이상 수익률이 되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들은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동폭이 좀 없이 또 매수하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횟수가 한 번밖에 지금 나오질 않은 상황인데 어찌 됐든 지금 이렇게 크게 보면 박스권에서 하락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있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할 매도 반드시 좀 하셔야 됩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뭐 이런 종목 토론방 같은 데 보면은 뭐 이거 2만원 갈 때까지 안 판다, 10만원 갈 때까지 안 판다 이런 얘기들 많은데 물론 뭐 그런 목표가가 있는 건 저는 좋게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무조건적으로 이제 목표가 잡고 기다리기만 할 시에 그 반대로 갈 경우에 대책이 없으면은 손실이 눈덩이처럼 좀 불어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죠. 주가는 내 생각과 반대로 갈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갔을 때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수익 보는 거는요. 사실 리스크 관리만 잘하면 어떻게든 따라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수익 보려고 하지 말고 리스크 관리를 잘해라. 위험 대응을 잘해라 라고 말씀드려요. 위험 대응을 잘하게 되면 수익은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수익에만 너무 목매게 되면 그 수익률 때문에 내가 어디서 손절해야 되고 리스크 관리해야 되고 이런 대응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당연히 오를 것 같아서 샀는데 반대로 가요. 여기서 대응을 안 하게 되면 손실이 금방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여러분들이 항상 전략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매수 매도 그리고 전략까지 알아서 입력을 하면은 매수 매도가 알아서 되기 때문에 반드시 좀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오늘 이제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랫번호로 프로그램 문의라고 문자 남겨주시고요. 네, 또 종목 브리핑이 필요하신 분들도 종목명, 매수가, 날짜, 비중까지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